안녕하세요. 2021년 2월 13일 미국 동부 시간 밤 9시 반 정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트랜스엔트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, 이 회사하고 경쟁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지금 독점적으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 회사하고 이 회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의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고 이런 걸 설명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지난 영상 후 업데이트를 좀 하고, 두 번째로 좀 기술적 분석, 이런 조그만 회사들은 펀더멘탈이나 이벤트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,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제가 2017년과 18년에 적어놨던 거,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는지 지금이랑 살짝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 좀 소개 좀 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인수 가능성, 분명히 옛날이나 지금이나,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3년 전이네요. 뭐 3년 전, 2.5년 전 이 정도인데, 그때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그거를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도 있을 것 같아서, 그거에 관련해서 저의 생각, 그리고 앞으로는 이 회사에 대해서 뭐를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제 지난 포지션이고요. 결론적으로 보면은 3,300주가 있는데, 이거는 제가 오늘 스샷 찍은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한 주도 팔지 않았어요. 원래는 제가 한 1,500불 정도 투자 원금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, 제가 살짝 이거 멈춘 이유는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. 1,500불 정도 회수를 하려다가 회수 안 한 이유는 딱 그거예요. 지난 2017년하고 18년 정도에 제가 한창 트레이딩 했을 때랑 좀 뭔가 흐름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요. 이거는 최근 주가의 모습이고, 이 회사가 뭐 CE마크라든가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막 있으면서 이렇게 주가가 쭉 급등을 했어요. 한 1700, 1500%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, 이날 왜 이렇게 크게 상승했냐면은 2월 10일이죠. 이 당시에 딱 발표를 했죠. 아, 우리 23일 날 인베스터 데이 할 거다. 근데 보통 이 회사가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한 2, 3년 전에 거래했을 때 이 회사가 이런 이벤트 활용을 굉장히 잘해요. 그래가지고, 아, 23일까지는 마켓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나 크게 하락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. 막 기술적인 거 살펴보면 제가 많이 보는 거는 RSI랑 MACD인데, 이 RSI는 이제 과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. 지금 살짝 78이면은 과매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과매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여기서 하락하느냐? 왜 과매도 했으면 많이 샀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팔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아요. 이때도 보면은 충분히 과매수권이었죠. 근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살짝 뭐 눌림목이라 그러죠. 살짝 이제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게 과매수권이 RSI도 상당히 유지가 잘 됐어요. 그리고 지금 이 흐름도 약간 위로 향하고 있어서 보기 참 좋은 그림이에요. 그리고 이때 쭉 상승해가지고 이제 과매수가 이때 살짝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가려고 하고는 있지만, 이 주가가 아마도 23일 전까지는 지금 이거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회사가 기대감이 있고, 아, 이제 앞으로 이제 현금도 90밀리언 있기 때문에, 아, 이제 이벤트 데이에서 뭘 보여줄까 해서 이렇게 제가 그리는 그림은 뭐 아마 이 주가 흐름이 한 여기선에서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맥디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서 다이버전스, 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.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주가가 보통 하락하기도 하는데, 이거 같이 기대감이 있고 심리가 좋은 이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은 이때 이격이 벌어졌다가 이격이 다시 붙어요. 그러면서 이제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했으니까. 지금도 이격이 벌어졌는데, 지금 이벤트, 그리고 이 RSI, 그리고 이 회사의 맥디, 이거를 보면은 아마 이때도 주가 흐름이 이거랑 좀 비슷하게 아마 여기에서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계속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날 이제 기록해 놓은 기록물을 좀 봤는데, 이게 이 회사가 2017년 이 10월 13일 금요일 날 FDA 510K가 승인을 받았어요. 그래서 다음 월요일 날 쭉 한 70%, 75% 상승을 했고,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한 7, 80% 상승을 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전 저점에서 거의 막 800% 정도 상승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의 상승한 폭이 당연히 다 크겠죠. 왜냐면은 마켓 쪽으로 유동성도 공급이 됐고, 이 회사가 전에는 첫 승인을 받았지만 이제는 확장을 해가고 있고,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, 현금이 또 90밀리언이 있고, 이때는 현금도 없었어요. 이 회사가 이렇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왜 쭉 하락을 했냐면은, 보통의 경우 바이오 회사라든가 이런 의료 쪽에 관련된 회사들은 FDA 승인 받으면 이렇게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해요. 그런 다음에 이 판매할 마켓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켓에서
판매했다는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통 쭉 흘러요. 왜냐면 이제 기대감이 없거든요. 이제 승인 받았어. 근데 앞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꿔야 될 그런 기대감이 이제 소멸된 거예요. 그러다 쭉 하락을 하다가 이 당시에 조금 하락이 심했는데 왜 하락이 심했냐면은 기계 판매 대수가 2대예요. 2대면은 이때 그리고 또 매출이 4.8 밀리언 정도 했거든요. 기계 팔고 관련된 뭐 부속품 팔고 뭐 이런 거 서비스 이런 매출이 있었겠죠. 그래서 매출이 4.8 밀리언 그러니까 4,800만 달러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 이 기대감만큼 실적이 잘 좋지 않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때 왜 이렇게 쭉 이렇게 대세 상승 거의 뭐 한 뭐 5, 6개월간 반년간 쭉 상승을 했냐? 이 당시에 요건 1분기 실적 발표였고 요때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. 여기서 이때는 2대를 판매했는데 4대를 판매했어요. 뭐 사실 2대나 4대나 매출이 그렇게 막 크게 막 점프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야, 이거 2대 팔았는데 요번에 4대 팔았네. 이러고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진 거예요. 그리고 이 당시에는 매출이 한 6밀리언 정도 됐고요. 그러니까, 아, 이제 얘도 계속 판매를 더 잘하겠구나. 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이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2018년 동안 총 이때 판매한 게 총 15대거든요.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이때 왜 하락을 했냐?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아, 2018년도에 총 15대를 판매했고 매출이 24 밀리언이에요. 그러면 2,400만 달러예요. 근데 요 당시 때 시가총액 그 마켓 캡이 1.2 빌리언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12억 달러. 12억 달러의 시총을 가진 회사가 매출이 24 밀리언. 당연히 이제 영업 뭐 현금 흐름 이건 당연히 안 좋았고요.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. 이 당시에 이 회사의 PSR이 제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16이더라고요. 이 당시만 하더라도 16이 엄청나게 높은 거였거든요. 물론 지금은 좀 다른 거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하죠. 이 이후로 이렇게 주가가 쭉 계속 하락을 했어요. 이 기계 판매하는 대수도 형편이었고 왜냐면 2018년도에 15대를 판매했는데 2019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대수를 판매해야 되는데 거의 뭐 못 팔거나 한 배, 그것도 뭐 파일럿 프로그램, 아니면 뭐 리스한 거. 지금 뭐 리스 8개인가? 뭐 10대인가? 뭐 했잖아요? 그래서 이렇게 쭉, 저는 이 당시에 트레이딩을 하면서, 아, 이 회사가 막 어떻게 한 행동을 다 아니까 지금도 이게 뭔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쭉 그냥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살짝 오른 거라고 보면 돼요. 인수에 관한 제 생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모른다예요.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17년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그 플래그십 모델에서 저렴한 다빈치 X를 출시했잖아요. 그리고 2017년도에 이 트랜스엔트릭스가 승인을 받았고 이게 아마 이 트랜스엔트릭스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좀 다빈치가 이렇게 저렴이 버전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. 그리고 물론 어떤 회사가 인수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 일은 3.5년간 발생하지 않았어요. 저도 그게 왜 그럴까 좀 이유를 모르겠어요. 아마 뭐 J&J라든가 뭐 메드트로닉스, 스트라이커 이런 애들이 다른 조그만 이런 수술 기구 하는 회사들을 샀는데 이 트랜스엔텍트는 안 샀어요.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나 저도 참 한 2.5년 전에 인수 이거 가능성도 있겠다 하고 막 리서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인수를 한다 안 한다 이걸 말하기 앞서서 왜 얘가 승인받고 3년간 4년간 다른 뭐 J&J라든가 얘네들도 로봇 수술기구 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스트라이커 그리고 메드트로닉스 얘는 다른 회사를 샀어요. 이런 큰 대형 회사들이 얘를 왜 3.5년간 인수를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.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거든요. 거기에 리서치 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에 좀 산업화 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여기 있으면은 트랜스엔트릭스가 그 바로 근처에다가 이제 뭐 건물을 하나 빌렸어요. 이렇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의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. 야, 이거 인투이티브가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 거다. 왜냐면 인수하려고 좀 가까운 곳에 뒀다. 결론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아무래도 이 트랜스엔트릭스가 이 가까워서 그럴까요?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많은 이그제큐티브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영입을 한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인수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조금 이거는 가능성을 좀 내려놓는 게 편하지 않을까. 왜냐면 3.5년간 1년도 아니라 한 4년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어요. 중간중간 설명을 들었는데 2월 10날 발표를 했잖아요. 인베스터 데이를 한다고. 그래가지고 그날 40%가 상승했고 저도 생각해보면 2017년도, 2018년도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. 이때도 보면은 기대감으로 승인받고 쭉 상승했다가 기대감 소멸되면서 쭉 하락하다가 매출도 별로 안 돼서 쭉 더 한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매출이
이때 2대에서 4대로 되면서 쭉 상승하고 이제 조금씩 더 파는 거예요. 막 5대 또 뭐 4대 뭐 예를 들어서요. 이게 쭉 팔다 보니까 2018년도에 쭉 계속 상승을 했어요. 총 2018년도에 판 걸 보니까 15대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쭉 커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 껍데기는 다른데 지금의 이 주가 흐름 쭉 올라가다가 거의 막 1700%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.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CE 마크 받고 그리고 또 뭐 외과 확장 수술용으로 또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들이 그때랑 껍데기만 다르고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다. 그래서 2월 23일 얘네들이 하는 요 날짜까지는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, 저는. 이거는 작년 이제 8월 달에 얘네들이 발표를 한 건데 이때 이제 Expand General Surgery Usage래요. 얘네들이 원래 하는 그 범위보다 넓혀서 일반 외과 쪽으로 적응증 확장을 한다 이런 거예요. 510K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이 걸리거든요. 그러면 지금 딱 계산해 보면은 8월 4일이잖아요.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가 2월 23일이거든요. 그러면 그때가 딱 뭔가 6개월째랑 딱 맞아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승인 소식도 2월 23일 요 시점 아니면 그날 아니면 그 전날 아니면 그 이후에 발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또 안 판 건 또 있습니다. 정리를 해볼게요. 2월 23일 날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어요. 인베스터 데이가 있죠. 그리고 지금은 2월 10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요 10일간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살짝 좀 주춤하다가 또 한번 상승하고 여기서 멈췄다가 살짝 이렇게 주춤하고 있어요. 지금 RSI도 이때도 살짝 고점 향상했다가 좀 떨어지고 있다가 살짝 올라갔어요. 그러면 아마 10일간 다시 이렇게 유지될 것 같아요. RSI요. 그래서 2017년과 18년을 비교해 보자면은 저는 2018년도에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요 약간 껍데기가 비슷한 것 같거든요. 그 당시에도 이렇게 승인을 쭉 받았다가 쭉 내려다가 실적이 한번 안 좋아서 쭉 움푹 파이고 그런 다음에 실적이 요때 2대 팔고 그 다음에 요때 4대 팔고 이러면서 쭉 올라가고 총 2018년도 거의 겨울까지 총 15대를 팔았고 그러다가 이거 시총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하면서 쭉 계속 하락해서 지금까지 하락한 거예요.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도 쭉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CE 마크 받고 뭐 하면서 계속 유증하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. 뭐 RSI나 MACD를 보면은 지금도 23일까지는 살짝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23일 날 뭔가 이 회사가 이벤트를 잘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 당시에 뭐 FDA 승인을 소식을 전하거나 뭔가 뭐 몇 대라도 팔았다던가 이런 좋은 소식을 분명히 아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너무 좀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좀 팩트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식을 할 때 굳이 이런 막 확증 편향 이런 거보다 이 회사가 가진 장점이 뭐고 어드밴티지가 뭐고 어떤 게 디스어드밴티지인지 이런 걸 확실히 구분해 가지고 내가 요것도 한번 따져보고 저것도 한번 따져봐 가지고 그 중심을 잡아야지 너무 이렇게 좋은 점만 보면은 이 회사가 하락해도 계속 손절 못하고 혹은 이 회사가 어드밴티지만 이렇게 좋은 장점만 보다가는 주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해도 이 지점에 와도 수익 확정을 못 져요. 전략적으로 이 회사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회사 주가가 23일까지는 특별히 뭐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23일을 기점으로 이때 뭐 FDA 그 일반 외과 확장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뭐 요때 나올 수도 있고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거 기점으로 쭉 상승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가격에 따라 가지고 좀 비중을 뭐 축소를 하든지 뭐 결정을 하려 그래요.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10월 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. FDA에서 요때 쭉 상승을 하고 쭉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지금 만약에 일반 외과 쪽으로 확장 승인을 받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흐름으로는 안 갈 거예요. 왜냐면 이 당시의 펀더멘탈하고 지금의 펀더멘탈은 달라요. 왜? 90밀리언이라는 현금이 있고 지금 시총이 약 800밀리언 정도거든요. 2017년도 10월 달에는 완전 기대감으로 현금도 없고 FDA 승인받은 걸로만 쭉 상승했다가 쭉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실적이 뭐 2대 팔고 4대 팔고 했을 때 쭉 2018년도에 총 15대 팔았을 때
시가총액이 1.2빌리언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때보다도 이 시총이 거의 한 30%, 40%, 한 35% 정도 작은 수준이거든요. 근데 이 당시에 현금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현금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때는 FDA 첫 승인을 받았지만 만약에 23일 근처로 이 외과 확장에 대한 승인을 받잖아요. 이거는 확장이에요. 첫 승인이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회사를 지켜보면서 보유하는 게 괜찮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